안녕하세요. 91세 현역 의사 김정희입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어떻게 드셨나요? 혹시 계란 드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계란 정말 자주 먹는 식재료죠. 가격도 착하고 조리도 간편하고 맛은 또 얼마나 고소하고 부드러운지요. 삶아서 소금 살짝 찍어 먹는 분, 기름 살짝 두른 프라이팬에 반숙으로 지져 먹는 분, 요즘은 샌드위치나 샐러드에도 계란을 꼭 얹어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미숫가루에 계란 노른자 풀어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계란은 한 가정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식재료입니다. 아이들은 단백질 보충용으로, 어르신들은 소화 잘 되고 부드러워서 즐겨 드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칼로리 낮고 포만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근육 만들기 위해 하루에 몇 개씩은 기본이라고 하죠. 그런데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50대 이후에도 이 계란을 매일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50대가 넘어서면서 우리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관이 좁아지고 간과 췌장 기능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음식 하나하나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특히 혈관 건강, 고지혈증, 당뇨, 간 수치 같은 이야기가 낯설지 않게 들릴 나이라면 매일 먹는 식재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꼭 필요합니다. 저도 병원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계란 하루 2개씩 먹는데 괜찮을까요? 노른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버려야 하나요? 계란 먹으면 심장병 걸린다던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이 질문 수십 년간 수도 없이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최신 연구 결과와 환자의 상태를 함께 보며 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도 제가 60년 넘게 진료하고 수천 명의 환자를 지켜본 경험을 바탕으로 계란에 대한 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먹어도 된다, 먹지 마라 식의 이야기 아닙니다.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야 50대 이후에도 건강하게 계란을 즐길 수 있는지, 계란이 어떤 질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사람은 누군지, 이 모든 걸 오늘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며 냉장고 안에 삶은 계란 하나 꺼내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더욱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계란 잘 먹으면 약이지만 잘못 먹으면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식품입니다. 당뇨, 고지혈증, 간 질환, 심혈관 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시고 내일 아침 식탁부터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계란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50대 이후 꼭 알아야 할 건강 상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결론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란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단 2가지 원칙만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바로 하루 1개 이하, 그리고 노른자는 주 3, 4회만 드시는 겁니다. 이 기준만 잘 지키면 계란은 오히려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식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원칙이 생겼을까요? 계란은 우리가 단백질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실제로 계란은 단백질의 왕이라고도 불릴 만큼 영양소 구성이 완벽하고 균형 잡힌 식품입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어 우리 몸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소화 흡수율이 무려 90% 이상이기 때문에 치아가 약하시거나 위장 기능이 떨어진 어르신들에게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란 노른자에는 정말 중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막을 구성하고 혈관 속 기름때를 분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 유지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루테인은 눈의 망막을 보호해주는 성분으로 황반변성 같은 노인성 안질환 예방에 좋고 비타민 어는 시력 유지, 피부 재생,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콜린은 간 기능 개선과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특히 간이 약하거나 두뇌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되는 영양소입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계란은 단순히 한 끼 반찬을 넘어내 눈, 간을 위한 종합, 영양제 같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란에 대해 항상 따라붙는 말이 있을까요? 바로 노른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콜레스테롤 때문입니다. 계란 한 개의 노른자에는 약 186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 WHO, 미국 심장학회 등에서는 성인의 일일 콜레스테롤 섭취 권장량을 300mg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계란 노른자 하나만으로도 하루 권장량의 60%를 섭취하게 되는 셈이고 만약 매일같이 노른자를 먹고 여기에 고기나 기름진 반찬까지 더해진다면 콜레스테롤 섭취량은 하루 기준을 훌쩍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혈관에 기름이 끼고 염증이 생기며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품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반드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인차입니다. 특히 이미 고지혈증을 진단받은 분, 당뇨로 혈관 건강이 취약한 분, 간 기능이 저하된 분 이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을 몸 안에서 잘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어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른자는 일주일에 3-4번 정도, 흰자는 매일 드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요약하면 계란은 매일 먹어도 괜찮지만 노른자만큼은 조절해서 드셔야 계란의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을 알고 조절해서 드신다면 계란은 50대 이후 체력 유지, 뇌 건강, 간 기능, 눈 건강까지 종합적으로 도와주는 훌륭한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계란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직접적으로 올리는 음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계란, 특히 노른자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심장병에 안 좋다, 혈관을 막는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계란은 일주일에 2-3개만 먹어야 한다, 노른자는 피하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퍼졌죠. 그런데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2015년 미국 식생활지침 다이어테리 가이드라인즈 포 어메리컨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식사를 통해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 즉, 식이 콜레스테롤 제한 기준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 발표 이후 전 세계 많은 영양 전문가들과 심장 전문의들이 건강한 일반인이라면 계란을 하루 1개 정도는 부담 없이 먹어도 괜찮다는 의견을 내놓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기저질환, 즉 기본적으로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고지혈증이 있어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들, 당뇨병을 앓고 있어 혈관이 약해진 분들, 간 기능이 저하되어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에겐 계란 노른자 속의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우리 몸에서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 성분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배출될 콜레스테롤이 이분들에겐 그대로 혈관 속에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의 중성지방과 LDL 콜레스테롤 나쁜 콜레스테롤이 점점 쌓이게 되고 이것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점점 좁고 딱딱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심하면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이런 질환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올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께는 노른자 섭취를 일주일에 3, 4회 이내로 제한하시고 흰자만 매일 드시는 방식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권해드립니다. 계란 흰자는 거의 순수 단백질이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걱정 없이 드실 수 있고 오히려 근육 유지, 면역력 강화, 체력 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계란은 무조건 좋다 또는 무조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식품이 아닙니다. 내 몸 상태에 따라 섭취 방법을 조절하는 것, 이게 바로 50대 이후에 꼭 필요한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건강한 성인은 계란 하루 1개까지 괜찮습니다. 하지만 고지혈증, 당뇨, 간질환이 있는 분들은 노른자 섭취를 줄이고 흰자 위주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기준만 잘 지켜주셔도 계란은 여전히 훌륭한 단백질, 식품이자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계란을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까? 건강을 챙기면서도 계란의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려면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50, 60대 이상이라면 하루 1알 정도로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3, 4회 정도만 노른자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날에는 흰자만 드셔도 충분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는 노른자 포함 계란을 드시고 다른 날엔 흰자만 드시는 식으로 리듬을 맞춰보세요. 둘째, 고지혈증, 당뇨, 지방간 등 기저 질환이 있는 분들은 흰자만 먹는 날을 의도적으로 늘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콜레스테롤과 지방, 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노른자 속 지방 성분이 체내에 쉽게 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란의 흰자만 섭취하는 날을 늘리고 노른자는 가급적 일주일에 2, 3회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셋째, 조리 방법도 중요합니다. 기름에 부쳐 먹기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이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기름에 부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포화지방과 칼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계란 자체는 좋은 식품이라도 조리 방식 때문에 오히려 건강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계란 프라이를 할 경우 한 끼에 포함되는 지방량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집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반숙 또는 완숙으로 삶아서 드시는 것 또는 찜기에 쪄서 계란찜 형태로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방은 줄이고 소화도 잘 되기 때문 위장이 예민한 분들께도 부담이 덜합니다. 넷째, 계란을 드신 날에는 다른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는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육류, 튀김류, 버터, 마가린, 가공육 같은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 섭취량이 한 끼에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계란을 적절히 먹었더라도 혈관 건강에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드신 날에는 채소 위주의 반찬 또는 기름이 적은 생선, 두부, 콩류와 함께 식사를 구성하시는 계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세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노른자가 고소해서 매일 먹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맛보다는 건강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계란 섭취도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만 해도 혈관 건강과 간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 67세 이복자 여사님이 계십니다. 마른 체형에 평소 식욕도 좋고 운동도 부지런히 하시는 분인데요. 진료실에 들어오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계란이 그렇게 좋다길래 매일 아침마다 2개씩은 꼭 먹었어요. 간식으로도 먹고 계란찜도 좋아해서 저녁에 자주 해 먹었고요.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250이 넘고 간 수치 AST, ALT 역시 정상이 넘게 나왔다는 결과를 받고 깜짝 놀라셨다고 합니다. 제가 뭘 잘못 먹은 걸까요? 저는 몸에 좋은 것만 골라 먹었는데 하고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사 일기를 한번 천천히 여쭤봤습니다. 아침은 꼭 계란 2알과 밥. 점심은 돈가스나 제육볶음 같은 기름기 많은 외식. 저녁은 가끔 삼겹살에 계란찜까지 곁들이셨다고 해요. 단백질은 풍부했지만 문제는 지방 섭취가 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는 물론 좋지만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삼겹살, 튀김류, 기름진 고기들과 계속 함께 먹다 보니 몸속에 지방이 쌓이고 간 기능도 부담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여사님, 계란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같이 먹는 음식과 노른자의 빈도예요. 계란을 드시되 하루에 1개로 줄이시고 일주일 중 3일은 흰자만 드시고 고기와 기름진 반찬을 드시는 날은 계란은 생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사 구성도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흰자 1개, 야채죽, 점심은 잡곡밥, 나물 두부 반찬, 저녁은 생선구이, 김, 된장국 정도로 기름을 최소화한 식단으로 바꿔드렸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3개월 후 다시 검사했을 때 중성지방 수치는 150 아래로 정상화됐고 간 수치도 안정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편해졌고 피부가 전보다 맑아졌다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눈가 주름도 덜하고 아침에 얼굴이 덜 붓는다며 참 기뻐하시더군요. 이 사례처럼 계란은 절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나의 건강 상태에 맞는 양과 방식으로 조절해서 먹는 습관이 50대 이후 건강을 지키는데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계란 매일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는 주 3, 4회, 그리고 흰자는 매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계란은 분명히 몸에 좋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훌륭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으로 조절해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특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 당뇨로 인해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 간 기능이 약하거나 지방간 진단을 받으신 분, 이런 분들은 노른자는 주 2, 3회로 더 줄이고 흰자 위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조리 방법입니다. 같은 계란이라도 기름에 부친 계란 후라이보다 찌거나 삶아서 드시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기름, 특히 버터나 마가린을 쓰게 되면 계란의 장점보다 포화지방 섭취가 더 커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계란을 무조건 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50대 이후부터는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의 승패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식습관 하나가 내 건강의 방향을 바꿉니다. 어떤 음식이든 내 몸 상태를 이해하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계란 섭취도 내 몸에 맞는 방식으로 더 현명하고 더 따뜻하게 조절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가족분들, 친구분들과도 이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단 한 명의 건강한 선택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60대 현역 의사 김정희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